5분의 1. 어? 5분의 1? 2 다시 6. 그럼 말 되는 소리를 해. 네가 나 봐봐. 20번 문제 봐봐. 같이 해보자. 시간 없어요. 정속돼야 되고 수리통합도 많이 해야 돼요. 자, 15개의 자연수를 위에서부터 K행의 K개의 수를 임의로 나열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최대의 수를 MK로 정의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M1, M2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만족하게 되는 확률을 구하라는 게 문제거든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요 5번째 행에 그럼 가장 큰 수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1부터 15까지 있으니까 맨 마지막 항에 뭐가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15도. 그 15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질문하는 게 뭐냐면 5행에 15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죠. 그럼 그 확률은 얼마인가요? 15분의 아니죠. 15분의 5. 그렇지. 15분의 5죠. 이해했습니까?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5행에 반드시 15가 들어가게 되는 확률을 구한 거죠. 그러면 5행에 5개의 숫자를 임의로 썼어요. 그러면 그 남은 게 몇 개의 숫자죠? 범서 몇 개의 숫자죠? 10개의 숫자죠. 집중하세요. 집중. 10개의 숫자죠. 그럼 10개의 숫자 중에서 또 가장 큰 수가 있겠죠? 맞죠? 가장 큰 수가 요 네 번째 행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되는 확률은 얼마예요? 10분의 4죠. 그 다음 뭐 곱하겠어요? 범서? 6분의 3. 공부하기 싫어요? 6분의 3. 그렇지. 그 다음에 3분의 2. 그렇지. 3분의 2 이게 답이겠죠? 요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죠? 요 2, 그 다음 2 약분하면 여기 3. 그럼 답은 얼마인가요? 답은 얼마죠? 요 2가 또 약분되네요. 그럼 얼마죠 답은? 45분의 2 요게 답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간단하죠? 불당은 반드시 여기 시험에 들어가니까 넘어가야 되는 산입니다. 자, 27번. 쌤. 네? 시험 봐요? 안 봐. 오늘 안 봐요. 주무기. 자, 27번 문제 빨리 봐보세요. 27번도 어려워요. 네. 문제 읽어봤어요? 이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한 거예요? 이제 잘 봐봐. 요 서로 다른 자연수 x, y, z가 있는데 요 하나씩 적힌 카드 3장을 가지고 이런 게임을 하죠. 어떤 게임을 한 거냐면 한 장씩 차례로 게임을 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데 카드 숫자를 보고 선택할 수 있대. 버리거나 아니면 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버리면 그 카드 다시 선택할 수 없고 처음 2개의 카드 버리면 마지막 카드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대요. 그리고 선택한 카드의 숫자만큼의 상금을 받는다고 했죠. 그럼 가장 많은 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카드를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자 XYZ가 이제 상금이에요. XYZ가 상금인데 우리가 뭐 해볼 거냐면 우리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카드의 숫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전부 다 나열해 볼게요. 몇 가지가 있죠? 9가지가 있어요. XYZ를 여기 1, 2, 3의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 6가지가 있죠. 그럼 어떤 게 있냐면 XYZ, 그 다음에 XZY 한번 다 나열해 볼게요. 그 다음 뭐라고 쓰겠어요? YXZ, YZX, 그 다음에 ZXY, ZYX 이런 게 있는데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대 금액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그것까지 이해하죠? 그럼 기대 금액이라 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요 순서대로 나왔을 때 첫 번째 카드를 선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대 금액이 얼마예요? 요 6가지 중에서 요거 일단 하나니까 이렇게 되는 패턴을 고르게 되는 확률은 6분의 1이죠. 근데 그랬을 때 X만큼의 상금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대 금액이 얼마예요? 그렇지. 6분의 X예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아니요. 이 확률이 6분의 1인데 X만큼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대 금액이 6분의 X라고. 6분의 곱하기 X. 이해해? 그럼 만약 여기 선택해도 마찬가지로 6분의 X지. 범서 이해하니? 네.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이 카드들을 선택했을 때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대 금액의 합은 얼마예요? 6분의 X, X, Y, Y, Z, Z죠. 맞아요? 그럼 내가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기대 금액. 요 기대 금액이라는 걸 사실 여러분들이 용어가 익숙치 않을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구해요. 확률에다가 그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곱해서 구해서 계산합니다. 얘가 6분의 1에 2x, 2y, 2z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카드들을 만약에 선택하지 않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만약에 카드가 나올 건데 내가 이걸 선택하지 않고 얘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 버리고 얘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기대 금액이 제일 크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어떤 경우가 제일 클까? 어떤 경우가 제일 크냐면 받을 수 있는 기대 금액이 제일 크게 되도록, 그러니까 Z가 제일 많이 나와야 되지. 그럼 Z가 제일 많이 나오게 되려면 잘 봐. 이거 푼 사람 없니 혹시? 답이 나온 사람? 가끔 한 명씩 맞추던데. 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했어. 근데 내가 그 숫자를 보고 선택하거나 버릴 수 있대. 그러면 선택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대 금액은 이거잖아. 그럼 만약에 얘를 다 버렸어. 얘를 다 버렸을 때는 받을 수 있는 기대 금액이 얘지. 근데 이 중에서 첫 번째 거보다 어떻게 되면 숫자가 작았을 때는 카드를 어떻게 버리면 돼? 버리면 더 큰 숫자가 뒤에 있겠지. 이렇게 선택하면 돼. 자,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잘 봐. X, Y, Z 순서대로 상금의 금액이 크거든? 그럼 만약에 첫 번째 카드가 X가 나온 걸 내가 확인을 했어. 근데 확인했더니 얘를 버리고 얘를 선택하면 이 첫 번째 거보다 큰 거 나왔으니까 얘를 선택하면 Y라는 상금을 얻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카드도 Z라는 상금을 얻겠지. 근데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Y 나왔어. Y 나온 거 확인했더니 두 번째가 X네. 그럼 이 카드 어떻게 하면 돼? 버리면 이 상금을 받겠지. 이해했어? 이해했어? 네? 이 게임을 하는 사람이 X, Y, Z에 어떤 숫자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모르죠. X, Y, Z라는 요 숫자 그 금액만 아는 거죠. 이 세 개의 금액이 있는 건 아는 거지. 이해했어? 다 버리고 Z 나올 때까지만 계속 하면 되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두 번째 카드를 내가 선택하기 전에는 이 적힌 숫자를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첫 번째 카드를 확인했어. 요 카드 확인하고 만약에 두 번째 나오는 숫자가 있는데 두 번째 나오는 숫자가 만약에 첫 번째 카드보다 크면 선택을 하고. 이해했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대 금액을 한번 구해보면 얘보다 얘가 크니까 얘를 선택할 거예요. 근데 얘는 이거보다 작으니까 무조건 얘를 선택해야 되죠. 이해했어요?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 작으니까 무조건 이거 선택해야 돼요. 그럼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기대 금액을 받을 수 있죠. 그럼 6분의 1에 계산해볼까요? Z가 몇 개 있어요? 3Z. X는 하나밖에 없고 Y 2개 있죠. 이만큼의 기대 금액으로 얘가 제일 큰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 첫 번째 카드보다 두 번째 숫자가 크면 선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겠다. 이게 지금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잘 정리해 두세요. 자, 가장 많은 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카드를 봤을 때 숫자가 첫 번째 카드보다 두 번째 카드가 숫자가 더 크면 선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자라는 게 답이에요. 범사야, 빨리 정리해 두세요. 이 기대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면 그런 거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여기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냥 초등학교 때 책에서 보면 나올 법한 이런 문제들.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책에만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어렵다. 그냥 이렇게 똑같이 쓰지 말고요.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세요.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어떤 기대 금액을 받을 수 있길래 얘가 제일 크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값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얘를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어디에서 이제 문제에서 실생활에 쓰이냐면 범서랑 나랑 이제 게임을 할 건데 아니야, 범서가 어떤 뽑기를 할 거야. 그런 거 초등학교 때 많이 해보지 않았어? 근데 1등 하면 뽑기에서 1,000원 준대. 그리고 2등 하면 뭐 500원 준대. 500원 2등을 뽑으면 10개의 제비가 있는데 그 다음에 3등 하면 뭐 꽝이래. 아무것도 주지 않아. 근데 내가 이 게임을 한 번 하는 데 있어서 1등이 1개 있고 2등이 2개 있고 나머지는 3등이거든? 근데 내가 이 게임을 하는데 만약에 1,500원이야. 한 번 하는데 이런 게임 하겠어? 안 하겠지 당연히. 왜냐면 1,500원 내고 1등 해봤자 1,000원밖에 받지 못하잖아. 안 하겠지. 그럼 500원이면 할래? 500원이면 할래? 몰라? 한 200원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기대 금액을 구할 거야.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런 기대값이야. 아시겠어요? 공짜 아닌 이상 안 한다고. 공짜 아닌 이상 안 해요? 10원이면 안 해요? 안 해요. 무조건 해야죠. 10원이면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이득이니까. 자, 지울게요. 계산은 안 할게요. 저거는 그냥 그런 거에 쓰입니다. 시민이 막 1,800인데 보면 자, 28번 빨리 문제 봐보세요. 28번은 쉬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의 타일이 빈틈없이 깔려있는 마루 위에 동전을 떨어뜨리는데
한 장의 타일에 완전히 놓이게 되는 확률은 얼마인지 구하래요. 동전의 지름은 이래요. 그럼 한 면의 길이가 4인 이런 정사각형의 타일이 무수히 많거든요. 이 무수히 많은데 여기에 이제 동전을 떨어뜨릴 때 한 장의 타일에 떨어뜨리게 되는 확률은 얼마냐요? 그럼 뭘 생각할 거예요? 동전의 중심이 떨어지게 되는 위치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내가 이런 걸 뭐라 그랬냐면 셀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확률이라고 불렀죠? 지난번에 셀 수 없는 확률을 구하는 거 무한한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 기하학적 확률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전 영역의 크기분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영역의 크기를 구한다고 했어요. 그럼 한 장의 타일을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동전의 중심이 떨어지게 될 수 있는 전 영역의 크기가 얼마예요? 내 말 이해하니? 얼마니? 근데 왜 대답을 못하니 이해했는데? 왜 4개니? 숫자가 어떻게 나와? 16이요. 그 16이지. 동전의 중심이 여기 안에 떨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분모는 일단 16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동전의 중심이 여기쯤 떨어지면 이렇게 두 장에 걸치게 되는 거잖아. 그럼 그렇지 않고 한 장의 타일에 완전히 떨어지게 되려면 어디에 떨어져야 되느냐가 질문이잖아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뭘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얼마만큼? 여기서 이만큼 벌어지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해했어? 그럼 중심이 여기에 떨어지면 아무 이상 없겠지. 맞아요? 중심이 만약에 여기 떨어져. 그러면 동전이 이렇게 두 장에 걸칠 거고 여기쯤 떨어지면 동전이 4장에 걸치게 되겠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영역은 여기가 지금 얼마죠? 반지름이 뭐라고 돼 있죠? 반지름이 1이죠. 반지름이 1이니까 반지름 길이가 1이 되도록 하는 요 영역 안에 떨어지면 돼요. 그럼 요 영역의 넓이는 얼마인가요? 4. 그렇지 4가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중심이 여기에 떨어지면 되니까 여기 분자에 오는 게 16분의 4. 그래서 답은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내가 두 장의 타일에 떨어지게 되는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답이 얼마일까요?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여기에 떨어져야 되죠. 두 장의 타일에 떨어지게 되려면. 그럼 답은 뭐예요? 16분의 16이에요. 분모는 무조건 16이에요. 16분의 1 곱하기 여기 길이가 얼마였죠? 2였죠. 그러면 2니까 얼마? 8 아닌가요? 16분의 8. 그래서 2분의 1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3장의 타일에 떨어지게 되는 확률은 얼마일까요? 그럼 4장의 타일에 떨어지게 되는 확률은 얼마일까요? 이런 게 이제 문제에서 나옵니다. 알겠어요? 이 문제에서 나오는데 만약에 4장의 타일에 떨어지게 되려면 중심이 여기쯤 있어야 돼. 그럼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여기까지 가능해요. 중심이 딱 여기 있을 때. 중심이 딱 여기 있을 때는 이런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있잖아요. 이거보다 만약에 더 내가 너무 크게 그렸나요? 이거보다 만약에 더 여기 있으면 자, 요 길이가 지금 1이잖아요. 요 길이가 1이니까 동전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 딱 여기 있을 때가 요 길이가 1이니까 여기 있으면은 중심이 이렇게 돼서 여기 3장의 타일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3장의 타일에 떨어지게 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랑 여기. 이해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확률은 얼마인가요? 요 면적을 구해야 되죠. 요 면적은 얼마죠? 여기가 1인데 못 빼줘야 되죠? 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의 넓이가 얼마예요? 4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의 면적은 얼마예요? 1 빼기 4분의 파이죠.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럼 얼마예요? 4 마이너스 파이. 이게 분자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게 3장의 타일에 떨어지게 되는 확률입니다. 그럼 4장의 타일에 떨어지게 되려면 요 흰 부분에 떨어져야 돼요. 그럼 이게 얼마죠? 파이죠. 다 더하면 16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얘네들을 다 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냥 이해하나요? 정리해보세요. 검서 이해하니? 자,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해야 돼요. 정석 채점돼야 되고. 네? 그 수가 하나씩 되는 거 너무 많아요. 예? 이제 시험 기간이 너무 많아요. 그냥 가뜩이나 이거. 그러니까 빨리 해야죠. 이런 거 바빠요. 네? 시험이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죠. 너무 바빠서 못해 먹겠어요. 그냥 시간이 문제가 없어요. 아니에요. 아 맞아. 정석이 문제가 몇 하나예요? 아니 진짜 거짓말 제가 하기 싫어서 진짜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시험 솔직히 불당주문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저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요? 뭐야 이씨. 나 월요일하고 수요일 하고 12시에 끝나 병신아. 네가 자, 너무 큰 거 같이 말지 그랬어. 끌게요. 아니, 끄는 게 아니라 너무 지울게요. 이해하니? 빨리 정리해놔. 한 장, 두 장 써면 되죠. 12시 끝났다고? 지운다? 아니 그거 바로 호돌이잖아.
야 김근영 1학기 때 보는 시험 다 학원 다녀. 아 이번에 시험 다 다녀 학원 다 다녀. 그래놓고 문제집 썼어. 자 29번 봐봐. 29번 풀어봤냐? 40개 그러면 야, 너무 손댈 시끄러. 빨리 봐. 네. 자 남학생은 오동, 영호, 기수, 순길이 있고 여학생은 하늘, 체이, 소희가 있대요. 이름 참 특이하네요. 자 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모임을 갖는다고 하는데 자 모임은 순길이나 기수, 하늘이네에서만 하고 하늘이는 오동이랑 영호 둘이 있어야만 참석이 가능하며 여러분들 직접 풀어봐야 되는데 개소리. 자 오동은 월요일, 수요일은 참석이 불가능하고 소희는 영호나 체이가 참석하면 참석한대요. 선생님 이런 애들이 제일 싫어요. 누가 오면 온다. 순길이는 기순의 집에서의 모임은 못 온대요. 자 오늘은 금요일인데 하늘이가 자기네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모임을 간다면 다음 중 틀린 것을 이렇게 물어봤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자 모임이 있는데 대충 알겠어. 자 모임은 대충 알겠지. 카페에서 이- 만나고 안 온 사람들 이름 빼면 되잖아. 순길, 기수, 하늘 요런 데에서 모임을 하재. 근데 이제 틀린 것은 물어봤어. 잘 봐봐. 만약에 1번이 기순의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기순의 모임이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죠? 기순의 모임이다. 그럼 기순의 모임은 누가 올 수는 없어요. 성길이가 오다. 순길이는 참석하지 못한다고 했죠.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3번이 맞아. 1번이 만약에 참이면 반드시 참인 게 3번도 참이에요. 이해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틀린 것은 물어봤는데 1번이 틀렸다면 3번도 틀렸어야 되니까 1번이 참이라는 뜻이에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1, 3번은 둘 다 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호도 참석하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하늘이가 자기네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모임을 간다며요. 그럼 하늘이가 모임을 가게 되면 알 수 있는 게 뭐는 거죠? 오동이랑 영호. 그렇지. 오동이랑 영호가 둘 다 참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영호도 참석하는 게 참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그 다음에 소희도 어떻게 돼? 영호나 체이가 참석하면 참석한다고 했으니까 소희도 참석하는 게 반드시 참이에요. 그래서 답이 거짓은 4번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풀어주는데 원래는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주고 계속 채점해주고 틀리면 고치라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시험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 재밌구나.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여기 안에 되게 많아요. 30번. 안 되시는. 네. 빨리 집중해서 얘들아 봐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뭐야? 아, 이런 거 재밌지 않아요? 이런 거 나 초등학교 때 되게 많이 했었는데. 선이 풀면 네, 이거 잠깐만 시계예요. IQ 테스트 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IQ 테스트 할 때 많이 하고요. 나중에 이런 거 여러분들이 혹시나 해서 이 안에서 너네가 뭐 법관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법학 전문 대학원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아 쌤 이거 시간 많이 주면 안 돼요? 그거 재밌을 그 것 시험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리트예요. 리트인데 리트에서 이제 추론 능력을 볼 때 쓰는 게 이런 문제야. 나중에 취업할 때도 추론 능력을 시험을 봅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아, 쌤 이거 아 네. 말하지 마. 개 같으면. 잘 봐봐. 거짓말한 사람이 D예요. 자, 볼게요. 자,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고, 자, 세 사람은 거짓말을 한대요. 그 다음에 참말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일 때, 범인 한 사람과 참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라라고 했어요. 근데 A가 뭐라 그랬냐면, 자, A는 B가 범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A, B, C, D에서 A가 만약에 참말을 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A가 만약에 참말을 했다면 범인은 B라고 했거든요. 근데 B는 범인은 D래요. 그럼 B는 거짓말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럼 D가 범인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C는 나는 범인이 아닙니다가 맞아야 되니까 모순이 생기네요. 그래서 A가 참말을 한 게 거짓말인 거죠. 이해했죠? 그래서 A가 참말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나쁜 놈이죠. 자, B가 만약에 참말을 했어요. 그럼 범인은 D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A는 범인은 B라 그랬는데 그게 범인이 아니어야 되죠. C는 나는 범인이 아닙니다. 얘가 문제죠. 또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얘는 범인이 아닙니다가 참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C랑 B가 둘 다 참을 말한 거니까 모순이 생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도 아닌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만약에 C가 참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C가 참말을 했으면 나는 범인이 아니래요. 그래. 그럼 범인은 B도 아니어야 돼요. A가 거짓말을 했었으니까. 범인은 D도 아니어야 돼요. B가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B는 거짓말쟁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범인은 그러면은 이때는 누가 되는 거죠? 범인이 내가 돼요. 범인은 D요. 이제 B가 거짓말쟁이라고 한 게 거짓말이어야 되는 거지. 그럼 B가 참말이 됐어야 되지. 그럼 범인이 D라고 한 거에 모순이지? 역시 참말을 두 명이 한 거니까 얘도 틀린 거예요. 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참말을 한 애는
D가 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B는 거짓말이니까 B는 거짓말쟁이라는 게 참말이에요. 그럼 범인은 D가 아니어야 되고 범인은 B도 아니어야 되고 나는 범인이 아닙니다도 거짓말이 되니까 C가 범인이 돼야 되고 A는 거짓말이 됐어야 돼요. A는 범인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범인은 C고 참말을 한 사람은 D입니다. 거꾸로됐다. 자, 이런 게 이제 논리력을 키워주는 문제죠. 숙제하면서 이런 거 좀 재미 좀 느껴보지. 자, 31번 1분 줄게요. 빨리 읽어보고 답을 해보세요. 1분. 쌤. 네. 두 부조 있다는데요? 따 뭐예요? 네? 따 뭐예요? 아, 오타 있어요. 하나섬에 가나족과 오나족이 있어요. 가나 초콜릿과 오나 초콜릿. 아, 가오가 아니에요? 그런가? 가나족. 가나족이요. 가나족이랑 오나족. 왜 부족 이름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가오라 지었잖아요. 가보죠. 가나족이랑 오나족 이렇게 있어요. 가오라. 자, 빨리 읽어보고 답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빨리 답을 내보세요. 쌤 이거 둘 다 아닐 수 있어요? 그녀아, 빨리 답을 내보세요. 쌤 이거 둘 다 아닐 수 있어요? 아 닥쳐 그냥 방이면 제발. 자, 답이 뭘까요? 쌤 기다려요. 잠깐만요. 가나족이에요. 응? 쌤 누가? 가오 맞는데요? 오른쪽 사람. 오른쪽 사람이 그 이유를 얘기해봐요. 그래? 잠시만요. 생각했는데 한 번만 더. 아 진짜 쌤. 네. 제가 메이플 스토리에서 봤어요. 네. 이거 무조건 반대로 대답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왼쪽 사람이 그 가나족이면 자기가 가나족이라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얘가 가나족이 말했으니까 반대 사람은 아닌데요? 아니야 가나족이라고 했으면은 이거 오나족이라 했을 거고. 너도 개설이. 자, 답은 오른쪽 사람이 가나족이 맞거든요. 네. 답은 가나족이요. 답은 가나족인데 가나족은 반드시 참말을 하고 오나족은 거짓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규현이한테 물어본 거죠. 너는 무슨 부족이니? 그 규현이가 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한 거죠. 그래서 왼쪽 사람이 뭐라고 했나요? 라고 오른쪽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가나족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럼 만약에 왼쪽은 가나족일 수도 있고 오나족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얘가 가나족이었다면 오른쪽 사람은 참말을 얘기한 거죠. 맞습니까? 네. 참말을 얘기한 거니까 얘는 일단 가나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경우에 대해서. 근데 얘가 오나족인데 가나족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했으면 얘는 다시 맞죠. 얘가 오나족이라고 말한 게 다시 오나족이라고 예를 들어 말했어. 그럼 오나족이라고 말했을 때는 얘가 거짓말을 한 거지. 맞아? 얘가 오나족인데 가나족이라고 말한 게 거짓말인 거잖아. 내 말 이해하니? 네. 다시 얘가 오나족이었는데 가나족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한 게 얘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말한 게 결국 얘는 참을 말한 거죠. 네 맞아요. 내 말 이해했어요? 얘는 결국 참을 말한 거예요. 내 말 이해했니? 이해했니 못했니? 곁대요. 자, 다시 이해를 잘. 다시 왼쪽에 있는 애가 오나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얘가 가나족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면 얘가 오나족인데 다시 이렇게 얘기해 줄게. 어떻게 얘기해 줘야 이해할 수 있을까? 다시 얘가 가나족이라고 말했어. 가나족이라고 말했으면 가나족이라고 하던데요가 참이야. 근데 얘가 가나족이라고 말한 게 만약에 거짓이어도 얘는 말한 게 참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결국 참말을 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애는 가나족이라고 말한 게 맞는 거예요. 이해하니? 자, 넘겨보세요. 32번. 와. 정답 뺑뺑이여가지고 아무도 이게 모르겠다. 뭐야? 우리가 계산해야 돼. 이거는 그냥 해보면 돼요. A, B, C, D, E, F, G, H. 여기 8명이 있는데 4명씩 두 반으로 나눌 때 1, 2반 모두 갈 수 있는 사람은 물어봤고요. F와 G는 둘 다 2반이래요. 그럼 여기서 일단 엄청난 힌트를 줬죠. F랑 G가 2반이라고 얘기하는 순간에서 우리가 이제 답을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B와 G는 다른 반이니까 1반에 B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여기 1, 2반밖에 없어요. 네. 자, H가 2반이면 B는 반드시 1반이래요. 근데 B가 1반이라 그래서 H가 2반인지 몰라요.
이해했습니까? 네. H는 1반일 수도 있고 2반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사실로부터. 자, 세 번째는 A와 D는 같은 반이래요. 그럼 A와 D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A와 D가 여기 있으면 H는 여기로 갔어야 되죠. 맞습니까? 근데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B가 1반이야. 그러면은 A와 D가 만약에 2반이면은 B가 1반이야. B가 왜 1반이지? B가 1반이야. 어? 아, 헷갈리게 하지 마. A와 D가 같은 반이라고 했는데 A와 D가 전부 다 2반일 수도 있고 1반일 수도 있잖아. A와 D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나머지가 B, H 또 뭐 남았죠? E랑 G 남았나요? 이렇게 가야 되지. 그럼 모순이 없는지를 봐야 돼. 그럼 네 번째 C가 만약에 2G가 아니라 2C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맞아? 그러면 만약에 4번 C가 만약에 1반이면 F도 1반이라는 거에 모순이 생겨요. 아 그렇네. 내 말 이해했습니까? 3번에서 그녀가 정신 차려. 왜 집중을 안 하니? A와 D가 같은 반이라고 했을 때 얘네가 모두 2반이면 4번에서 모순이 생기지. 네. 이해했어? 그래서 A와 D는 둘 다 2반일 수가 없다고. 네. 그럼 A와 D는 다 1반이어야 돼. 네. 됐어? 그럼 남은 애가 누구지? C. C가 남았지. 그럼 C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 2반이어야 된다고. 됐어? 그럼 남은 애들은 누구야? E랑 H는 아직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될 수 없는 애들은 E와 H가 답인 거예요. EH는 여기 있어도 되고 반대로 있어도 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4명씩 나눴으니까. 알겠습니까? 몰랐다. 저 이거 좀 풀어보려고 자, 33번. 너무한데. 쌤몇 번까지예요? 40번까지 할 거예요. 정석 어디까지 풀어야 안 나와요? 정석 2단원 중반까지만 하면 안 남게 해줄게. 말도 안 되는. 이거 어디까지 풀어? 자, 33번. 일단 자, 네 사람 하나, 두나, 세나, 네나에 대한 직업에 대한 설명인데 이 네 사람의 직업이 중복되지 않을 때 각자의 직업은 무엇인지 구하래요. 좀 복잡하죠? 근데 미친 그냥 좀 잘좀 버려주면 안 되나? 그럼 이따구로 설명해보는 거. 오케이. 왜냐면 이딴 문제로 누가 병신이고 누가 똑똑한지 가려놔야 되는 지금 직업이 뭐가 있죠? 변호사. 자, 변호사 있고요. 정치인, 사업. 그렇지, 운동선수,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정치인, 사업. 그 다음 사업가.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어요? 나중에 커서? 저 정치인이요. 정치인이요? 아, 진짜 나겠다. 너 나랑 팔아먹을 거야. 그 이름을 바꾸세요. 저기 조국. 내가 대통령할게. 이름 바꾸세요. 무조건 찾아 바로 누구한테 팔아버릴게요. 권국으로 바꾸세요. 권국. 나란히 성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나라 건. 권국. 건국한다. 조국이어서 지금 욕을 덜 먹는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할까? 자, 하나씩 해볼게요. 중복되지 않을 때 이들 각자의 직업은 무엇인지 한번 써보래요. 자, 하나, 두나, 세나, 네나가 있는데 만약에 운동선수가 뭐라고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시작하는 게 쉬울까요? 1번 말을. 하나, 두나, 세나, 네나 한번 적어볼까요? 하나, 두나, 세나, 네나. 얘네들이 각각 어떤 직업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만약에 하나가 변호사라면 네나는 운동선수래요. 그다음 두나가 정치인이면 네나는 사업가래요. 안 돼요. 그럼 모순이죠? 네.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변호사라면 다시 그럼 얘는 참이라고 하고 1번 말이 참이라고 하고 2번 애가 거짓말을 한번 해볼게. 몇 명이 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와. 그냥 이게 다 모든 말이 맞도록 하는 이 지금 여기 있는 말들은 맞는 거야. 여기 있는 말들은 맞는 거야. 다 맞는 거야. 1번부터 6번까지. 1번부터 6번까지를 다 만족시키도록 하는 직업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1번과 2번이 만약에 변호사랑 정치인이라면 겹치는 게 있으니까 얘는 정치인이 될 수 없거나 얘가 변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했죠? 그럼 일단 변호사라고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두나는 변호사가 아니다. 그럼 맞는 말이죠. 세나가 운동선수면 두나는 정치인이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세나가 운동선수면 두나는 정치인인데 그럼 운동선수가 2명이니까 겹치죠. 그렇네.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모순이 생기네요. 안 되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일단 변호사가 아닌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제 한 명씩 찾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가 운동선수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나씩 해봐. 그러면 하나가 변호사라면 네나는 운동선수이다. 요 1번 조건은 상관이 없어지죠. 그러면 두 번째는 두나가 정치인이라면 네나는 사업가. 그럼 얘가 만약에 정치인이고 얘가 사업가라면 2번은
뭐 모순이 없어요. 그럼 두나는 변호사가 아닌 게 맞는 거고 세나가 운동선수면 두나는 정치인이래요. 그럼 세나가 운동선수면 두나는 정치인이니까 얘가 운동선수든 아니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다섯 번째는 세나가 사업가가 아니라면 그럼 남은 게 누구였죠? 얘가 지금 변호사죠. 그럼 얘가 사업가가 아니라면 내나는 변호사인데 그럼 이게 틀리죠. 그러니까 얘가 운동선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닌데? 다시 세나가 사업가가 아니라면 내나는 변호사가 돼야 되는데 얘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나는 변호사니까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해했나요? 근데 얘가 운동선수가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이런 건 좀 이게 하나하나씩 해봐야 되는데 경우의 수를 좀 따져서 해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운동선수, 사업가, 그 다음에 정치인, 변호사. 얘가 맞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하나가 변호사라면 내나는 운동선수래요. 얘는 상관없죠. 두나가 정치인이라면 내나는 사업가. 얘도 상관없죠. 두나는 변호사가 아니다. 다 맞는 말이죠. 여기까지. 세나가 운동선수면 두나는 정치인이다. 얘도 상관없죠. 다섯 번째, 세나가 사업가가 아니라면 내나는 변호사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죠. 얘도 맞는 거죠. 6번, 내나가 사업가가 아니면 두나는 운동선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모두가 틀린 게 없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에요. 내 말 이해하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는 게 좀 쉬우냐면 하나가 변호사라면 내나는 운동선수 여기서 시작하지 말고 세나가 사업가가 아니라면 내나는 변호사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알겠어? 5번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들을 다 따져봐야 돼요. 이해하니? 34번에 답을 내보세요. 아까랑 비슷한 문제예요. 가나족, 원나족이랑 비슷한 문제예요. 쌤 시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잘 봐. 얘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 보고 뭔가를 선택하게 했는데 금이 들어있는 항아리밖에 선택할 수 없게 질문하면 돼. 자, 이해했어? 얘 보고 어떤 선택을 하게 할 거야. 질문을 해서 너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봐라고 물어볼 건데 어떤 게 금이 딱 들어있게끔 선택하게 할 수밖에 없는 질문. 그게 뭐냐라는 거지. 힌트는 내가 이중 부정이라고 했잖아. 쌤 맞잖아요. 제가 한 말. 땡, 틀렸어. 아니 넌 먼저 뭘 가져갈 것이냐. 그걸 물으면 제가 당연히 금 들어있는 거 가져갔겠죠? 그럼 제가 그거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걔가 먼저 가져가는 게 왜 금일 수 있어? 그건 아니지. 당연히 먼저 쓸 리가 없잖아요. 어? 구렁, 구렁이를 가져갈 수도 있잖아. 뭘 생각을?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해 답은. 네? 그거랑 비슷한데 어떻게 물어보면 되겠냐고. 답은 굉장히 간단해. 답은 뭐냐면 금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뭐라고 할까 그 다음은 고르지 마세요.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할래? 이게 질문이야. 이해했어? 금 있는 항아리 골라보세요 이거죠. 그치. 그러니까 너는 금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너보고 선택하라고 했을 때 너는 어떤 선택을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야. 질문만. 질문을. 그럼 얘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한 번의 질문으로 항아리가 든 황금이 든 항아리를 선택할 수 있었다며. 얘가 만약에 참을 말하는 애라면 여기 금이 있고 얘가 만약에 구렁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질문을 들은 애가 참에 말하는 애라면 A를 선택했을 거야. 무조건. 이해했어? 네. 그 다음 얘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는 애야. 그럼 나는 뭘 선택했다고 얘기하겠어? B. 그렇지. B를 선택했다고 얘기하겠지. 아니지. 그러면 금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B를 선택하겠다고 하겠나? 네. 예? 그렇죠. 네. 그래요. 네. 그럼 B를 선택하라고 했으면 내절. 내절. 그럼 맞아 틀려? 틀려요. 틀리죠.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잖아. 네, 답. 얘는 거짓말을 하는 애잖아. 네. 그러면 B를 선택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항아리 속을 봐도 되게 되냐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니 잠깐만. 금 맞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랬어요. 금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어. 근데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야. 그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B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그게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건가? 잠깐만. 네. 아 덮어. 생각 한기가 왔다. 네, 오케이. 정답. 이 항아리를 부숴봐도 되겠느냐? 아니지. 얘는 무조건 황금이 들어있는 거밖에 얘기할 수가 없지. 왜냐면 나는 거짓말을 하는 애니까. 그럼 거짓말하는 거 금이 들어있는 걸 고르라면 B를 고르잖아요. 아니지. 금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를 선택했다고 하면 얘는 참말을 하게 된 거지. 금속 탐지기를 써도 되겠느냐? 네? 어, 금이 선택. 어. 네? 금이 들어있는 걸 금을 고르라 선택하라 했을 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항아리에 금이 들어있냐고 물어보면 아. 어떤 항아리를 선택할 것이냐고. 꼬아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부정을 한 거라고. 내 말 이해해?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고르라고 했으면 어떤 걸 고를 거냐고 질문이 했을 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만약에 어떤 항아리에 금이 들어있냐고 물어보면 누군가가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게 질문이라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요 구렁이가 들어있는 거를 대답하겠다고 하면 얘는 지금 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참말을 하게 돼버린 거잖아.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고.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는 게 인정이 돼버리는 거잖아. 내 말 이해 안 가? 뭔가 갔어요 얘가. 설명해봐 그러면. 방금 선생님 하셨잖아요. 다시 해봐. 애들 이해시키게. 애들 수준에서 얘기해줘. 그러니까 저렇게 말을 하면은 어. 원래대로 따지면 자기는 선택을 할 때 구렁이를 고를 건데 그렇지. 어떤 선택을 하냐고 말을 하면은 구렁이를 고른다 하면은 자기가 구렁이를 고른다는 걸 말하니까 상대가 알지 못해도 자기 스스로 제대로 된 말을 하는 거니까 그 말에 반대로 말해야 돼서 금을 고른다고 말해야 돼요. 얘 이해했어. 나머지 이해 못했어. 예. 다시 얘기해봐. 이게 나의 끝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금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선택하라고 하면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네. 내가 만약에 구렁이가 들어있는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 내가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이 거짓말인 게 되잖아. 네. 이해했어? 네. 근데 거짓말인 게 참이 돼버린다고.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 차이하고 똑같아요. 나 차분히 잘 생각해봐. 자신이 걔가 처음에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나는 거짓말을 한 사람인지 참을 말한 사람인지 아는 거지. 그러니까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구렁이가 있는 상자를 고른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뭐라 짜져 있어 기어나. 아니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아니 말이 되냐 이게? 그냥 금속 누가 탐지기. 그러니까 자기가 구렁이를 고른다는 선택을 말하면은 자기가 구렁이를 고른다는 건 팩트잖아. 그러니까 아. 자기가 구렁이를 고른다는 게 사실이잖아. 거짓말쟁이잖아. 맞지? 이해했어? 이해했어? 구렁이를 고른다는 하나에 사실이지. 뭐가 들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 모르지. 아니 근데 얘는 알아. 얘는 알아서. 그러니까 얘를 말하는 사람은 어느 항아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안다고. 근데 내가 만약에 구렁이가 있는 항아리를 선택한다고 얘기하면 내가 그 말을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게 거짓말이 돼야 되잖아. 결국은 그래서 황금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그냥 내가 선택하는 건 금을 선택하고. 자 다시 들봐. 다시 들어봐 얘들아. 반대로 내가 금을 선택해야 되고. 다시 이해했어? 네, 다시 얘기해봐 그러면. 이거 설명.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 어. 그러면은 저거 처음에 선택할 때는 구렁이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할 때는 또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또 금을 선택하겠죠. 이해해? 아니요. 다시 봐봐. 그래. 아니 그러니까. 봐봐.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만약에 구렁이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선택하겠다고 얘기해봐. 제가 참이 잘 들어봐. 구렁이를 선택하는 구렁이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선택하겠다고 말한다면 만약에 얘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고 있잖아. 얘가 이해를 못하겠네. 자 다시 봐봐. 구렁이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선택했다고 말한다면 나는 금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게 거짓이 돼야 한다고. 뭐 개소리예요? 네가 거짓말쟁이야. 그러면 제가 맞아. 선택 안 하잖아.
그러면은 너는 거짓말쟁이니까 거짓말쟁이니까 구렁이가 있는 상자를 고르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이랑 질문을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걸 할 거냐. 선택하라고 했을 때 구렁이를 할 거니까 선택하면서 어떤 걸 했을 때 구렁이를 고르는 거 거짓말쟁이가 구렁이를 고르는 거 사실이잖아. 거짓말에 구렁이를 선택. 그렇지. 근데 거짓말쟁이가 구렁이를 고르는 건 사실이니까 말할 때도 반대로 했어. 사실을 말하면 안 되고 거짓을 말해야 된다니까. 금은 고른다고 말해. 금을 고를 수 없어. 아니 왜? 자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내가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인데 황금이 들어있는 거랑 구렁이가 들어있는 게 있어. 황금이 들어있는 거랑 구렁이가 들어있는 게 있는데 아니지 봐봐 내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구렁이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선택했다고 얘기한다면 그런 선택을 하겠다고 얘기한다면 내 입장에서는 난 이거 선택할 건데요 라고 얘기한 게 거짓말이 아니게 된다고. 나는 이 선택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거짓말이 아니게 된다고. 됩니다. 이해돼? 그래서 내가 참이 이해 진짜 돼? 저안 돼요. 다시요. 그러니까 참이 만약에 이 사람이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면 전혀 문제가 안 돼. 얘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일 때도 이게 황금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선택하는 것인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 지금. 그럼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너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을 때 나보고 그럼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둘 중에 어느 항아리를 선택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맞아? 만약에 구렁이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선택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면 이 선택을 하겠다라고 한 게 참이 되는 거잖아. 맞아? 나는 이해했어? 구렁이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선택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면 나는 저 사람한테 황금이 들어있는 거를 선택하지 않게끔 말한 게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을 한 사람이 아니게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황금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선택할 거예요로 밖에 얘기를 못 한다고. 이해했어? 자,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거 상인한테 말하면 상이 이해 못할 것 자, 35번. 야, 이런 거 옛날 소설책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수업한데. 이해했어요. 자, 지울게요. 아니요. 외우세요. 금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선택하라고 하면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머리가 조금씩 커집니다. 자, 시간이 없어요. 머리 크면 개도 되는데. 자, 35번. 자, 세 사람 하나 두나 세나가 조용히 해. 순서대로 한 줄로 서서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책이 많이 있죠. 하나 두나 세나 얘네들이 다 요 앞을 보고 있어요. 이들에게 검은 두건 둘과 흰 두건 한 개예요. 네 개가 아니라 한 개. 흰 두건 한 개를 보여주고 한 개예요. 자, 눈을 감고 있는 세 사람에게 두건을 씌우는데 세나는 앞에 있는 두 사람의 두건을 볼 수 있고 두나는 맨 앞에 있는 사람의 두건만 볼 수 있으며 하나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대요. 그럼 맨 뒤에 서 있는 세나에게 자기 두건의 색을 알겠냐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다고 해서 가운데 서 있는 두나에게 물었더니 역시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의 두건은 무슨 색깔이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뭐겠어요? 자, 그럼 이 세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가 하얀색이겠죠. 둘 중 하나가 검은 두건 두 개랑 잠깐만 이거 아닌가? 흰 두건이 만약에 하나면은 흰 두건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나? 아니에요. 그럼 어려워요. 아니야? 이게 생각 이슈. 잠깐만. 그래서 뭔가 문제를 바꿔놨었는데. 예. 검은 두건 두 개랑 흰 두건 하나를 보여줬어. 아니 뭐 사이다 생명이에요? 이거 많이 몰라. 그럼 하나의 두건은 무슨 색깔이냐 물어봤어. 자, 맨 뒤에 서 있는 세나에게 자기 두건의 색을 알겠냐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모르겠다고 했어. 잠깐만. 아, 흰 두건이 하나면 안 된다. 네. 흰 두건 여러 개, 4개 맞아. 흰 두건 4개 맞아. 자, 흰 두건 여러 개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검은 두건은 2개밖에 없으니까 얘네가 만약에 둘 다 검은이었다면 세나는 반드시 흰 두건을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느 한 명은 반드시 흰 두건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얘는 몰라요. 얘는 관심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그 두나에게도 물어봤더니 역시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두나에게도 물어봤더니 역시 모르겠다고 한 거는 검색하면 안 돼요. 얘가 만약에 검은 색깔이었으면 얘가 모르겠다고 했으니까 본인이 얘는 힌두어를 쓴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내가? 얘가 만약에 검은 색깔이었으면 얘는 앞에 두 명을 보고 모르겠다고 했으니 얘는 그거를 들었으니까 자기가 힌두어를 썼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네. 내 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검은이었으면 얘 입장에서는 모르겠다고 얘기했을 때 얘가 알겠다고 했으면 힌두어는 있었을 텐데 얘가 만약에 검은색 흰색을 썼으니까 얘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을 거고 얘 입장에서는 자기 색깔을 모르겠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럼 무슨 색깔 쓴 거죠? 얘는 흰색을 반드시 쓴 건가요? 네. 그거까지 하면 이해하죠? 네. 맞아요? 그런데 얘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얘도 모르겠다고 했으니까 얘는 반드시 무슨 색깔을 해야 돼요? 흰색. 쌤, 다 흰색이에요. 잠깐만. 쌤, 다 흰색 번째에는 아니에요? 상관없지 않아요? 얘도 흰색 해야 하나의 두거는 무슨 색깔이냐? 쌤, 어? 다 흰색이죠? 답은 흰색이요. 쌤, 저 잘 봤어요. 왜요? 봐봐요. 흰색이 되지. 세네가 답은 흰색이야. 모르겠다니까 앞에 두 명 사람 둘 다 검은색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어. 두나도 아니네요. 쌤 두나하고 하얀색이어야 돼요. 두나가 하얀색이지 않은지 상관없나? 둘 다 검은색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얘는 흰색 검은색이거나 검은색 흰색이었어야 돼. 이해했냐? 자, 얘가 모르겠다고 했으니까 요 앞에 있는 애들은 요거나 요거밖에 안 되지. 네. 근데 얘도 모르겠다며. 네. 얘도 모르겠다고 했으니까 얘가 만약에 흰색을 가져갔었다면 자기가 검은색인 거 알았을 거 아니야. 맞아? 반대로 네. 이해했어? 네. 근데 반대로 얘가 만약에 검은색을 가져갔으면 얘가 흰색을 가져갔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검정색이어도 상관없나? 아니지, 검이면 문제가 생겼지.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고 흰도 가능하지. 요것도 가능하지. 이 세 개가 가능했는데 얘도 모르겠다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애는 반드시 뭐가 된다? 이게 아니라고. 알겠어? 그래서 얘 앞에가 흰색일 수밖에 없다고. 네. 내 말 이해했어? 네. 내 말 이해했어? 네. 그래서 답은 흰색입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추리하는 건 끝났고요. 이제 46번부터가 이제 그만하죠. 안 돼, 40번까지 해야 돼. 걔는 그냥 지금 정석해야 나서 10분. 네, 정석해야 돼요. 뭐야 각도 나오는데 경우예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그 도형이죠. 이 그림과 같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능한 경우를 모두 고르래요. 자, 이거 이제 여기서부터는 도형이에요. 여기가 A고요. 자, 어떻게 풀까요? 자, 빠른 시간 내로 풀어볼까요? 여기 B, D, 그 다음에 여기가 뭘 대입해봐요. E, 그 다음에 여기가 F,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G. A로 두 배요. 됐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요 각 A 크기에 따라 그럼 요 각을 모르잖아요. 해봐. 여기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X도라고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C랑 BC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도 X도예요. 여기는 몇 도죠? 그렇지, 2X도. 얘가 2X도. 얘는 3X도. 얘랑 둘이 더해서 외곽이니까 얘 3X도. 얘는 4X도. 맞아? 여기도 4X도. 그럼 여기는 5X도, 5X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삼각형이 결정이 돼야지만 이렇게 결정될 수 있죠. 그럼 여기 각은 180도에서 5X도를 빼준 거잖아요. 요게 최소한 0보다 커야 돼요. 맞습니까? 이게 0보다 커야지만 요 삼각형이 존재할 거 아니야. 이해했어? 네. 그럼 내가 5X가 180도보다 작아야 되지. 5X가 180도보다 작아야 되네. 10x 아니에요? 180만 10X. 오케이? 그러니까 이 10X가 180도보다 작아야 되지. 그럼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18도보다 작아야 되거든? 그럴 때만 이렇게 가능해. 그래서 답은 1번, 2번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37번은 쉽습니다. 네 문제는 쉬워요. 40번이 어려워요. 줄게요. 이거 겁내 쉽다. 37번 답은 뭐죠? 16. 그렇지, 16 패스. 자, 38번도 쉬워요. 이거 첫 번째 나왔는데. 5 아니에요? 네? 5. 그렇죠, 5죠? 직접 풀어본 건가요? 네. 자, A, B, C인데 여기를 이제 P라고 했을 때 여기 수선해발 내렸죠. 그럼 여기 길이를 모르니까 내가 X랑 Y라고 한다면 요 전체 넓이가 2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를 8이라고 했을 때 높이가 얘인 요 삼각형과 여기 8이라고 했을 때 높이가 얘인 요 삼각형의 합이 2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4x, 여기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는 4y니까 여기 20이 되려면 x 더하기 y가 pq 더하기 여기가 q고 pr이잖아요. pq 더하기 pr의 길이는 5가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간단하죠? 자, 39번. 자,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점 P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자, 이등변 삼각형이 되려면 여기 A, B, C 이렇게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PAB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려면, 자, PAB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려면 그 P라는 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요 AB의 여기 이 중점을 지나는 요 수직 이등분선 요 위에 P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야지만 요 PAB라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PBC가 만약 이등변 삼각형이 되려면 요 BC의 수직 이등분선 요 위에 P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PBC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PAC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려면 AC의 수직 이등분선 요거와 원과 만나는 점 여기 있어야지만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될 수 있는 건 몇 개예요? 4개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선과 원과 만나는 점 위에 P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합니까? 자, 40번이 어려워요. 음. 40번 나중에 시험 볼 때 꼭 낼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크게 그려볼게요. 다만 여러분 죽여버릴 거예요. 자, A 선생님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되게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랑 보면 알 것 같아요. 시끄러! 자, BC가 80도인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요 AC랑 AB 위에 D와 E를 잡으래요. D를 여기다 하나 잡아보고요. D를 여기다 하나 잡았고요. 그 다음 E를 여기다 하나 잡았습니다. 그림을 좀 더 잘 그리고 싶어서 D를 여기다 잡아보고 E를 여기다 잡아볼게요. 너무 작게 그리나? 자, 근데 요 CBD라는 요 각이 지금 60도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 밑에가 지금 80도였죠? 그 다음 BCE라고 하는 거는 50도로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각 BD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이제 여러분들 내신으로도 나올 수 있잖아요, 사실은. 나오면 레전드. 네? 나올 수 있죠. 나 같은데요. 자, 이렇게 얘를 평행하게 한번 그어보세요. 그래서 요 만나는 교점을 한번 F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F에서 또 C를 그어서 요 만나는 점을 한번 G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자, 여기가 60도니까 요 전체도 60도가 돼서 요 지금 GBC라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돼버리는 거죠? GBC라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돼요? 자, 여기가 60도고 여기도 60도니까 여기도 60도잖아요. GBC라는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기가 60도예요, 일단은. 이해했죠? 여기 60도. 됐습니까? 그 다음 BD를 물어봤는데 BD를 만들려면 여기 지금 D와 E를 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각을 물어보는 건데 이제 하나씩 각을 찾아볼게요. 그럼 전체가 밑에가 80도였기 때문에 여기 일단 20도. 여기 보세요, 얘들아. 일단 여기 봐줄래요? 여기 20도고 그러면 여기가 20도라는 거는 여기 60, 50, 그럼 여기가 110이지. 맞아? 그럼 여기가 몇이야? 130, 50이지. 그럼 그림은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떻다는 거야? 같은 거죠? 50, 50으로. 알겠어? 요 삼각형 BEC라고 하는 거는 요 B 길이랑 BC 길이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요거랑 길이 같다고 했는데 또 지금 요 GBC가 정삼각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랑 여기도 각이 같아야 돼요. 길이가 같아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EBG라는 삼각형도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 삼각형 EBG라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내 말 이해하십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또 이걸 이어보면 쓱 이어보세요. 그럼 여기가 20도니까 여기가 20도죠. 됐어요? 그럼 여기 각은 얼마냐면 전체 180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100이에요. 이해했습니까? 네. 그러면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기가 지금 80, 그 다음에 여기도 80이었죠. 여기 얼마였죠? 여기는 모르나요? 60. 여기 60이에요? 그렇죠. 60이죠. 여기 80, 여기 60이니까 140, 그럼 여기는 몇이에요? 40이죠. 이해했어요? 네. 그럼 40이죠. 그런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자, 여기가 40인데 그럼 내가 요 각을 찾으려면 여기 각을 알아야 되잖아. 맞아? 그럼 여기 각을 알아야 되는데 저 왜 이렇게 크죠? 160이면? 답이 저렇게 될 리가 없는데? 여기가 100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100이 뭐라고 쓴 거지? 100 맞아요? 100 맞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이미 이 삼각형에서 여기가 이미 160이라고? 그렇네.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좀 많이 있어. 100 맞다. 100 맞아요? 아니 맞잖아 저렇게 되면. 맞잖아. 그리고 내가 왜 방금 이거 100이라 그랬죠? 저. 아, 다 180이 돼야 되니까? 네. 갑자기 이상해졌어. 뭘까? 여기 100이 아니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저기 20도 아니죠? 20. 숫자가 20이 아니라서. 잠깐만 내가 요거랑 길이가 같다 그랬죠? 요거랑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니까 네. 이게 두 개가 20일 리가 없죠. 이게 잘못됐죠. 아. 이해했습니까? 네. 이게 잘못됐고 자 그러면 어떤 걸 찾아야죠? 요거랑 그럼 여기랑 요게 50 플러스 100이죠. 네. 맞아요? 50 플러스 별이죠. 그럼 이거 다 더한 게 180이 돼야 되니까 여기 지금 120이 있잖아요. 그럼 60이 있어야 되죠. 그럼 별은 얼마예요? 30. 30이죠. 그럼 여기가 80도라는 거죠. 네. 여기가 80이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제 그래야 맞네요. 80이니까 여기가 140이니까 여기가 40이요. 그럼 또 알게 된 게 뭐가 있냐면 요 지금 EG랑 EF의 길이도 같아야 돼요. 삼각형 EGF도 이등변이에요. 뭐랑 같은 거냐면 EF랑 그다음 EG랑 서로 같은 겁니다. 내 말 이해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죠?